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소명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사가 설명을 올려줄래요? 네, KSTN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기본계획이 이제 상향식으로 바뀌는 거는 교육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본계획이 상향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선 단위학교에 어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외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의 구조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온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선 이제 학교에서 어떤 업무 분장에 관련된 교장의 권한에 대해서 공공운송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쪽에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직 공무원과의 어떤 배분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일선 교장 선생님께서 노조분들이 이제 방문하는 거를 거절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단위학교에 대한 어떤 외압성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기본계획의 앞으로의 수립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단위학교에서 이런 정책 수립이라든가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런 고유 권한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법적 제도를 좀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리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2020년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잘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각 지역별로 협의하고 교장들과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논의가 공론화가 돼서 하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에 그런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건 유념해 보시면 될 거고요. 공무직에 관한 일은 사실상 단협이나 이 전체적인 이 노조와의 단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원희 교수님. 예, 비용이고 조습입니다. 다른 부분이야 워낙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약간 설명이 조금 가볍게 넘어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장 공모제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42개 교로 확대 운영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오늘 13일 열리는 총회를 통해서 교감 이용 경로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 교감 공모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교원 대상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 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1, 2, 4년의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들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3곳에서 시범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진행한 결과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었으니까 올해 100개 학교로 확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졌던 감사와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 얼마만큼 차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감협의회에서 교감을 이렇게 응모제로 한다고 하는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이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이게 의제로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마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교감협의회가 즉시 어떤 결의를 하고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한 교육 과정 내에 공론화가 있고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질문해 주신 종합감사에 대해서 그동안 2019년도에 실시한 학교가 오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33개 교에서 했습니다. 학교별로 감사관들이 대략 학교 내부에서 7명 씩 총 여러 학교에 참여를 해서 230명이 넘게 내부 감사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외부 감사관들도 모두 99명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전현직 교장이라든가 회계 전문가라든가 또는 변호사나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청 감사관 등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수정 조치도 많이 이루어져서 예컨대 103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종합 미안합니다. 이 종합 감사를 통해서 33개 교 가운데 신분상 조치 주의 경고 준 것이 113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4%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종합 감사를 할 때 지적 건수와 이거는 277개의 2.7%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합 감사할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자율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갔다 이런 생각이고요. 2019년도에 이 자율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현지 조치로 본다고 하면 평균 10.6건이었는데 반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종합 감사를 2018년도에 했을 때 평균 6.2건이 현지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으로 볼 때도 훨씬 더 학교 조치가 아주 엄정하게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정말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학교의 이 긍정적 반응이나 이것도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다 이렇게 만족도를 표현한 것이 85.2%, 학교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의견을 내는 것이 87.8%, 정책감사 좋다 하고 만족한 것이 79.7%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확대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점은 저기 감사관님 계시니까 감사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세수원신문의 김동초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에 그 경기도 혁신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저는 그 전체적인 면보다 지금 디테일 쪽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그 쭉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그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라는 그 명칭이 나옵니다. 그거랑 그 G 스포츠 클럽에 대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경기 예술 창작소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예능 특기 이런 쪽의 어떤 그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운영을 하려면은 경기 문화재단하고도 어떤 교감 같은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 전에 경기 문화재단에 기자회견을 때 가보니까 상당히 그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 쪽에도 그 문화예술 쪽의 연구관청이 많은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관청에서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갖고 계신다랑 두 번째 G 스포츠 클럽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G 스포츠 클럽이 제가 보니까 뭐 마을이 운영하고 주최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창했던 자치분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외민주주의가 들어가더라고요. 지방자치.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G 스포츠 클럽의 간단한 설명과 네. 장점, 기대 효과 네.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소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예술 분야에 뜻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따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술 창작소를 만들고 그곳에 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와서 레슨을 받고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레슨을 받고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예술 창작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게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거 비슷한 형태로 가질 수가 있나요?
독일 거하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 걸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학교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예술장작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와서 레슨을 받고 가서 자기가 또 훈련을 받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 기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십 명의 아주 전문 강사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이 계약돼 있는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주게 됩니다. 용인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술 장작소를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각 지역별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재단과의 협력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스포츠 클럽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자. 그래서 G라는 거 붙인 건 경기 스포츠 클럽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클럽을 만들면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처음으로 얘기도 나누고 대한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대한체육회와 저희가 손을 잡고 경기도의 G스포츠 클럽을 발전시켜 나가보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것은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있는 지역체육회도 역시 함께 힘을 좀 모아서 이 G스포츠 클럽을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 체육회하고도 연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최초로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자 프로농구 협회와 함께 초등학교에 작년에 50개 팀을 G스포츠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아마추어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 프로농구 협회에서 국가대표를 역임한 사람들을 파송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즐기고. 근데요, 하여튼 특히 여학생들 경우는 농구가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호응도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서울과 인천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이 스포츠 클럽은 좀 더 확대해 나가자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질의 시간은 충분하니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EBS 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방송의 김상호 기자입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총선 전에 고3 대상으로 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총선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 4월에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자사고에서 국제부가 일괄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외대부 같은 경우에 운영성과평가 경기도 지역에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중 관련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타 한 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청신국제중이랑 동산국제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또 운영성과평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운영성과평가 통해서 이거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3에게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이 문제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논의를 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고3들에게 적어도 이 선거에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선거에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될 민주주의의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를 지금 교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창체 시간에 창의체험 교육 실시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고3들에게는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자사고의 평가는 정부 방침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25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금년에 평가는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관 맞습니까? 네. 교육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나 이 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으로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라는 게 있고요. 둘째로는 국가가 또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 중학교의 문제는 아직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아마 금년 초에 논의를 해서 교육부가 어떤 방안을 만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별교육청이 결정하기보다 교육청이 이 문제는 하나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논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하고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기타 안건에서 논의하실 때 이 부분에 기타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회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교육부 주도로 하여튼 해서 만들어야 될 거다는 얘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사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각 교육청이 물론 해왔지만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법령을 바꿔서 25년도에 이 폐지하고 일반고로 만든다고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이번 이 일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계속 주시는데 가운데. 네, 스프라이즈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참 감명 깊고 기대되는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신년 인사회 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역에 그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도 신년 인사회 때 개성관광을 올해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교육청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관내 청소년들, 학생들을 또 북한 수학여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줄곧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초창기에는 우리 그 통일부에서 거부를 해서 아마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 같고 이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정세가 바뀌면서 북한 쪽에서 이제는 거부를 해서 지금 실현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가서 그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청의 메시지가 평화와 공존인데 그에 발맞춰서 경기교육청에서도 2020년도에 북한으로 학생들 수학여행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 질문은 그 교육정책 학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책에서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하향식에서 이제 상향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단위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런 각종 기본 정책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중간에서 걸려주는 어떤 정부나 기관이 없다 보면 굉장히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 해서 정책들을 발표하고 선정할 기구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없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을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하나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하나는 희망사항이나 거기 가야 한다는 하나의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생들이 교류해서 수학여행을 북으로 가자
이건 하나의 현재까지는 희망사항들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수립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의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확정되어 있어서 저는 남북관계가 좋아하지만 어느 때든지 가능한 대로 학생 교류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을 방문할 수가 없다면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한번 이 남북 간의 학생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것들 범위, 특히 예체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육에 있어서 유소년 남북 유소년 여자 축구 공동 훈련 교류를 우리가 한번 하자 해서 작년에 원래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그러다가 결국 북측 내부 형편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가 금년 1월 6일 북한의 베이징 북경대사관 중국 대사관이죠. 북한 중국 제중국 북한 대사관 그 베이징 대사관에서 이 대략 앞으로 이 긍정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 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뜻이 나와서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는 물론이고 2020년 가능하면 유소년 축구의 평양 대회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과 함께 이런 몇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북측하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하나 더. 교육 기본 계획은 이제 학교가요. 학교가는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학교 위한 프로그램도 가령 이것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죠? 가령 뭐 교원을 지금 10명인데 뭐 20명 만들어달라 이런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다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학교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하면서 조정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이미 우리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참여를 하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요. 그리고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과정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학교가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겁니다. 저는 따로 무슨 심의기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학교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요. 가령 예를 들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첨가하면 그 대북 관련돼서 같이 그 채널을 맞추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혹시 요청하고 그런 중간 단체는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북하고 직접 대화를 하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통일부와의 협력이 물론 필요한 거겠죠.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카메라 뒤에 경기도 강현수 기자님. 네, 경기도 강현수입니다. 질문 한 가지. 올해 신년 기자회견 화두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대선 당시 20년 이상 근무교사 유급 연구년제 공약을 제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 및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 여부가 지금 궁금하고요.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교사 유급 연구년제 관련해서 임기 내 시행은 조금 어려운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사실 제가 그야말로 선생님들에게 대학 교수처럼 저도 재임 기간 동안에 20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연구년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국회 쪽하고 국회 측하고 얘기하고 교육부 측하고 얘기를 하고 일반 학교 측하고도 논의를 나누면서 이건 좀 더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라고 할까 이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학교의 학생부 문제 등등에서 심지어 시험지 유출 문제 뭐 이래 가지고 교사들의 문제가 여러 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늦추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예산의 총 결산이 우리가 18조 4천억 얼마 정도죠? 혹시 네, 작년도 2019년도 결산이 18조 같은 몇천억, 수천억인데 반해서 금년도 우리 기정 예산이 16조 얼마입니까? 네. 16조 4,647억. 그러니까 이 예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걸 추진한다는 게 거의 지금 현재로서 예산 문제 때문에도 어려워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희가 신규 사업들은 금년에 시작하지 못한다 하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구년 제도 자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금년도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사회적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예산 차후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 질문은 네. 지명을 받아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수능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은재. 새해 신년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건강하시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2년 전인가요? 그 수능 제도를 유지를 시키느냐, 폐지를 시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그 생각을 유효한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왕따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초등학생까지도 내려와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이 조직에 이 저기를 가지고도 지금 관리하는 상태인데 이 학교 폭력이나 왕따 여기에 대한 보완 정책을 갖고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수능이라는 제도가 학생들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의 어떤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수능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리 늦어도 이걸 빨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30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때는 수능 시험이 완전히 폐지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 6년간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제도의 방법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건 교육적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적인 문제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 학교가 학생 자치회에서 학교 스스로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이 중간에 뭐랄까 조정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팀을 만들자.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내는 정책 쪽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로서는 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어울리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각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지지만 이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교육적인 면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정규식 기자님. 예, 파이낸셜 정규식 기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큰 주제가 이제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서두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겠다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가 될지 어떤 사례들이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안에 지금 교권 침해가 교사 폭행부터 시작해갖고 또 업무 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이 되는 카톡이나 문자 이런 학부모들 간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교권 침해나 침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이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례 같은 방법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조례 속에 이 근무 시간 이후에 이런 압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선생님을 행복하게 학교가 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는 행정 업무의 경감, 학교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문화적 변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문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에디뉴스. 네, 에듀뉴스의 지성배 기자입니다. 교원수 감축 문제로 지금 교육부랑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요. 교원수 감축 문제요. 예, 교육부랑 기재부 협의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원 557명 감축 결정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 보면 중학교 교사 정원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초등과 고등학교 교사의 수를 경기도교육청 줄이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난달에 이 내용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내용이 내려왔으면 교원수급 정책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결정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부터 EBS에서 다시 학교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교감님 이거 보셨을까요? 어제랑 그제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데이지 크리스토플로 조사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 조사 아시나요 혹시? 역량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 이 내용이 지금까지 2회까지 방영됐는데요. 특히 역량보다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게 좀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활동 중심 교육 역량보다 지식이 중요하다. 역량보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활동 중심 교육에 대한 폐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현재 지금 혁신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 중심 교육이나 프로젝트 학습 같은 거를 현장에서도 많이 교수법 혁신을 위해서 현장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지금 근데 또 교육감님께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교육 혁신을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상충되고 있긴 한데요. 네. 앞으로 교육 방향을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교원 수급 문제는 저는 교원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기준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교원 기준이 옛날 같으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도 한 반에 막 60명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준이 25명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의 경우에 25명으로 가려면 앞으로도 10년 걸립니다. 현재 많은 학교가 30명, 35명까지 가 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명을 줄인다고 치더라도 가령 1년에 학급 단위를 한 명을 줄이면 학급 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교원 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기재부가 얘기한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현재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만큼 선생님 수를 줄이자. 이거는 전혀 교육적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다 도입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여튼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하나는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된다. 둘째로 미래교육에 있어서 학점제를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훨씬 더 많은 교과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라고 해서 더 많은 교과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전에 부천에 갔더니 어느 학교에서는 디자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하려면 일반 교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그 전문 교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사의 이 인원만이 아니라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것도 또 다양하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과 직접 연관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교사의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반영을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을 557명 감안한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금년도에 183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개 학교가 3월 1일 날 신규로 개교가 되고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고 심지어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전국의 평균에 비해 보면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현재 2020년 증가 인원은 유초 중고의 총체적으로 183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네. 아까 교육감님께서 올해 예산이 16조 4,64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12월에 기준으로 해서 결산액은 19조 802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시면 지식과 역량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역량보다 지식이 중요하다. 한데 반대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건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제가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님 이쪽 보실게요. 이쪽. 경기탑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네네네. 그냥 자꾸 DM하고 대비를 지키시길래 마지막에 좀 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화성입니다. 화성. 지금 화성 인구가 올 연말 되면 90만이 됩니다. 그리고 오산 세계 주교가 들어오게 되면 30만이 되겠죠. 한 120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성 오산 교육청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자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셔서라도 교육청 분리를, 교육지원청 분리를 해주는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 탐방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학교죠. 학생 수는 36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을 보니까 팔탄초등학교 분교인데 대방분교입니다. 대방분교. 거기를 마을의 이장님이 50년 전에 땅을 7,000평을 희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동문들이 지금 현재 총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많고 마을에 지금 현재 그 학교 살리기에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문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보니까 유유지로 남아있는 땅이 3,000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그걸 알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마을과 학생들과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교육, 그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 번만 신경을 써주셔서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올립니다. 네, 두 번째 있는 거는 제가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얘기하신 거 화성 오산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복합시로 되어 있는 교육청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와서 이거 분리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쭉 해왔는데 결국은 분리는 되지 못하고요.
하나의 대안으로 화성, 오산에 각각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교 신설이라든가 혹은 뭐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생 민생이라고 말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편의와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걸 지원할 수 있는 그 센터를 금년도에 다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성 오산의 경우는 이 인구가 그야말로 합하면 120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교육부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늘려서 좀 더 교육 서비스를 하자. 여기까지는 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하시고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땅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 오래 있었어요. 네, 뉴스옥스 최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기사를 좀 취재 중에 있어서 좀 교육 강장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저번 달 그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총관 3차에 걸친 실문 교섭 합의식이 결렬됐습니다. 뭐가요? 그 실무 교섭. 네, 교총하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해군실 직원 사고관 승진 시 그 교장 교관 관리자 그 성과를 받도록 한다는 평가 조항을 도울수 이견을 협의식 당일날 이견을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감님 입장 선회가 있는지 협의에 진척이 있는지. 네. 사실 협의 내용은 다 되고 하나의 안 때문에 제가 결국 마지막에 이걸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사실 이제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못한 이유가 이건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그 평가를 교감도 평가를 하게 해달라. 그 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이 협약에는 인사에 관하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원칙이. 그리고 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직에 대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보고 이걸 좀 해야지 지금 이걸 그냥 서명할 수는 없다. 그냥 한 일주일쯤 연기해서 우리가 각자 법률 검토를 좀 해보자. 그리고 요구를 했는데 역시 교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성명을 내고 했는데요. 그건 뭐 교총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교총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저희 법률 고문 변호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만장일치로 이것은 법적으로 인사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단체 협약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 의견도 그쪽에다 전달을 하고 어떻든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희가 뭐 교육청이 교총하고 맞설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교육청이 교총에 소속된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오늘 주제도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절대 맞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다시 그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죄송하지만 진행답은 좀 마치고요.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혹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대변인실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육계로서나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30년까지 가는 그 10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변화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국가 방향의 큰 발전의 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나간 50년,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국가들 가운데 그야말로 이러한 그 경제 성장, 지금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OECD 국가의 미국 다음쯤으로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엄청난 국가거든요.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세워온 이 여러 가지 이 엄청난 일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힘이 더 보태져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더더욱 저는 큰 발전의 기틀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교육은 교육청만이 아니고 교육청이 경기도 그리고 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시의회, 군의회 이런 곳,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을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과 사회, 기타 여러 단체들과 함께 폭넓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능하시면 오늘 점심도 드리나요? 네. 오늘 떡국을 준비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큰 식당에 가셔서 떡국도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교육감 신정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